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조 바이든이 불법으로 유출한 백악관의 국가 기밀 문서가 초기에 밝혀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여기저기에서 하나씩 둘씩 뭐 6부씩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FBI가 델라웨어주의 윌밍턴에 있는 조 바이든의 개인 사택을 수사한 결과 또 6부를 찾아내서 압수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USA Today지가 워싱턴 발로 보도하고 있는 기사인데 잠깐 같이 보시죠. Revelations grow on Joe Biden's handling of classified documents. Here's what we know so far. 조 바이든이 기밀 문서를 유출한 경위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껏 우리가 알아낸 것이다라고 이제 그 밑에 쭉 기사가 나옵니다. 이 좌파 민주당이나 개인이나 사악한 자들은 자기네들이 그 한 짓이 들통나게 생겼을 때 그 가장 잘 쓰는 그 이 수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가 한 짓을 죄 없는 남이 했다라고 먼저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로 이 엉뚱하게 그 누명을 쓴 사람은 나 그런 일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변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밝혀질 때까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6개월, 1년, 2년 가다 보면 그동안에 누명을 씌고 이 사람은 데미지를 입고 이 진짜로 나쁜 짓을 사악한 짓을 한 자는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이 드러날 때는 이 사악한 자가 이랬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악한 자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반신반의하는 식으로 뭐 그놈이나 이놈이나 마찬가지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힐러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러시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 간첩이라는 식으로 돈을 100만 불 이상을 주고 은퇴한 영국의 MI6 정보요원을 돈을 주고 사서 가짜 소설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스틸 다시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작년에 그거를 FBI에다가 밀어넣어서 FBI는 이 가짜로 만들어진 소설로 트럼프 대통령이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도청을 하고 힐러리는 이거 트럼프 타워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이 사악한 바이든도 왠지 자기가 기밀 문서 유출을 한 것이 들통나게 생기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먼저 뒤집어 씌워놓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려고 별장을 그 FBI가 급습을 한 게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4, 5개월 정도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 누명을 씌워놓고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자기가 기밀 문서 유출한 거를 이제 터트린 거죠. 1월 달이 돼서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물론 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리서치도 하고 마이클 심 TV 영상을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후원하시는 방법은 마이클 심 TV에 그저 커피 한두 잔 사준다라는 그런 그 가벼운 마음으로 클릭을 하셔서 밑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buymeacoffee.com 이런 뭐 방법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 수표로 개인 수표로 그 우편으로 보내시는 이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그 합당한 방법을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안내 말씀은 이 뉴저지주의 토마스 제퍼슨 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센터는 이 뉴저지에 있는 한인들 중에 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미국 독립 선언문이다라는 책을
번역판으로 옮겨서 적은 저자 중에 이종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인 중에 그 보수 애국 단체로서 여러 가지 그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이러한 애국 이 활동을 하는 이 단체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바랍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로 연락을 하셔서 지지해 주셔도 되고, 우선 이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이다라는 책을 오더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고야라는 미국 기업이 우파 기업이 맞느냐, 이런 이 질문을 댓글로 해주셨는데, 그 또 어떤 분이 친절하게 거기에 대한 그 답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 고야라는 이 기업은 뭐 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식품을, 또 깡통도 많고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창립자는 스페인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라틴계가 아니라 유럽의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 이제 이 기업을 세웠는데, 이 사회봉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미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항상 이렇게 그 큰 도네이션을 미국 정부에다나 또 적십자사 같은 데 하던 그런 기업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경제가 셧다운이 되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그 음식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 고야를 캔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야의 그 CEO가 너무나도 이 좌파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위선하고. 왜냐하면 이 고야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많은 그 도네이션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럴 땐 가만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하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도 팬데믹 때문에 잡을 잃은 사람들한테 도네이션을 하니까 이걸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왕따를 한 거예요. 이 기업을 캔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우파 기업으로 돌아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댓글 한 분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는 살아도 정치색이 다르면은 같이 못한다,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뉴욕의 웨체스터 그 쪽하고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쪽에 우파 교회가 있으면 가르쳐 달라라는 이러한 그 댓글 요구가 몇 분한테 있었습니다. 혹시 이쪽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댓글로 답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오토쇼의 한 광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조 바이든 탑 시크릿 해가지고 이렇게 조 바이든을 풍자하는 이런 그 소품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쇼에. 조 바이든이 그 1967년형 클래식 코벳 스포츠카가 있다고 해요. 자, 이 바이든의 변호인 측은 애써서 의미를 축소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와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는 그 조사 안 받으려고 해서 강제로 이제 이렇게 한 거지만, 바이든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뭐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았다. 바이든 경우에는 이런 완전히 그 웃지 못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 한번 쭉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은 어제 PBS가,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가 타임라인을 쭉 해가지고 순서대로 발표한 그 방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중요한 요점만 추려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바이든의 개인 변호사가 펜실바니아대의 바이든 센터의 문을 닫기 위해서 그 센터를 폐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류를 거기 가서 정리하다가 국가
기밀 문서를 발견하고 이것을 국가문서보관소에 보고했다라는 게 그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11월 2일이에요. 그리고 11월 4일 날 국가문서보관소가 이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우 이상한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루어졌고, 그 다음에 11월 9일 날 FBI가 조사 준비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가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방검사인 존 러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0일 날 바이든의 개인 변호사가 그 바이든 윌밍턴 집 차고에서 또 기밀 서류가 발견됐다라고 다시 한번 2차로 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2달 이상, 2달 반 이상이 쭉 이런 일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고 바이든이 언론과 법무부와 모든 그 미국의 기관에 입을 다물고 극비리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1월 9일 날 미국의 CBS 방송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보도를 하니까 따라서 다른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바이든 센터에 바이든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극비 문서가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그때 1월 9일 날 했는데, 그때도 언제 유출이 된 건지는 그때도 지금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 1월 11일 바이든의 개인 변호사가 바이든 집에서 또 기밀 서류가 한 점이 발견됐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1월 14일 날 그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개인 그 바이든의 그 사택에서 더 많은 비밀 서류가 발견됐다 이렇게 했고, 1월 21일 FBI가 바이든의 사저에서 6점의 기밀 문서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불과 지난 주말이죠. 지금 같이 쭉 타임라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조 바이든의 국가 기밀 서류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FBI는 너무나도 구토가 날 정도로 그 위선과 그 불법으로 쩔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케이스와 조 바이든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려고 FBI가 급습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FBI가 조사하고 있는 현장에 동참하거나 옆에 있는 것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경우에는 2달 반 정도 동안 외부의 극비리에 붙여서 아무도 모르게 언론까지 차단해 놓고 법무부가 조 바이든의 개인 변호사를 시켜서 여기저기 이 펜실바니아 대 내에 있는 그 바이든 센터, 또 바이든의 개인집, 또 별장 이런 데를 2달 반 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외부를 차단시켜 놓고 서류를 다 정리하고 없애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 정리가 됐겠다 싶으니까 1월 9일 날 언론에 터뜨리고 난 다음에도 조 바이든 개인 변호사가 FBI를 대신해서 서류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FBI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조사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완전 이중잣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워낙 사악한 그 좌파들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게, 문제는 왜 조 바이든이 펜실바니아 대 내에 있는 바이든 센터의 문을 닫고 영구히 폐쇄하려고 했느냐가 저는 가장 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치고 있는데, 자, 이 바이든 센터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인가 펜실바니아 대 내에 생겼다고 하는데, 2017년이라면은 부통령직을 이제 그만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에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이 정계를 떠나가지고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리타이어를 한 상태나 마찬가지겠죠. 그때 무슨 이유론지 그 펜실바니아대의 워싱턴 DC에 있는 분교 사무실에 바이든 센터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럼 공직에 있지, 부통령을 그만두고 나와서 공직에 있지 않을 상태인데 지금이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 바이든 센터를 폐쇄하려고 했을까?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자기가 현직 대통령이고 그러면은 그 펜실바니아대에서도 이 바이든 센터를 영구히 보존해서 가지고 있는 게 그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작년 11월부터 폐쇄하려고 한 겁니다. 왜 폐쇄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서류가 지금 나오고 했는데 뭐 도저히 어떻게 이 국가기밀 서류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보고를 한 거예요, 변호사가. 물론 바이든하고 상의하고 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앞으로 수사를 하거나 하면은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을 폐쇄하려고 했는가, 바이든 센터를. 그리고 언제 이 서류들이 그쪽으로 들어갔는가, 언제부터 들어가고 무슨 서류가 갔는지, 그리고 누가 이 서류들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1,400만 불이 도네이션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른답니다. 이 바이든 센터로. 그러니까 무지하게 그 냄새가 나는 건데, 뭐 어차피 이 바이든의 그 범죄 패밀리의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우크라이나나 뭐 중국에서부터 쭉 알고 있는 거지만, 아무튼 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바이든의 이 범죄 패밀리의 덜미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마이클 심 TV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